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탄핵 문턱 앞에서 시작한 앞으로 100일. 여러분,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을 맞이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여론조사 기관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 후반, 27, 8%에서 31, 2, 3%. 정말 처참한 폭망이죠. 여러분, 제가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0일 당선이 된 날부터 제가 지적한 게 뭐냐면, 이대로 가면은 윤석열 정권을 결코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게 8월 15일을 기점으로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총체적 난국, 해결책이 없는 속수무책, 컨트롤할 수 없는 uncontrollable crisis, 통제할 수 없는 위기가 온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죠. 자, 그게 뭐냐? 이미 다 교과서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해 온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초년병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 초년병이기 때문에 정치적 기술이 없다, 경험 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윤석열의 위기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초보, 초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윤석열의 근거 없는 오만, 근거 없는 오만, 김건희 여사의 야심, 욕심, 탐욕, 저는 이 두 가지로 봐요. 윤석열의 오만에서 모든 게 출발하고 김건희 여사의 탐욕에서 모든 불행이 출발하고 있다. 그게 지금 적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국민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허탈감을 느껴가지고 윤석열을 찍은 그 보수 우파 지지층과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이라고 하는 영남권 그 텃밭에서 엄청난 소위 말할 썰물처럼 지지율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가지고 가장 짧게 정리해라.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김건희 여사의 탐욕이 빚은
참사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하면서 도어 스태핑을 했어요. 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국정 운영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 또는 전문가들 또는 아주 대단히 보편적 상식, 보편적 지식을 갖고 있는 보수파 국민 모두가 요구하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180도로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총체적인 인적 쇄신이 있어야 된다. 이걸 모두 거부하고 앞으로 100일을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해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뭐냐? 윤석열 정권의 파국인 거죠. 이미 해답은 나와 있습니다. 지난 100일을 우리가 예측했던 것처럼 앞으로 100일을 예측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그 오만을 고집하는 한 이 정권의 운명은 이미 해답이 나와 있어요. 민심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역주행하는 거예요. 취임 100일, 100일 그 엄청난 시행착오 그걸로 인한 대폭망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 긍정평가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나오고 있어요. 긍정평가는 뭐냐? 60대 중반 이상이에요. 60%대 중반 이상이라. 그런데 여론조사를 그렇게 숫자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될 대목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을 매우 잘하고 있다. 과연 몇 %냐? 매우 잘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100명 중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이 매우 잘하고 있다. 이게 10%대 아래 위인 거예요.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가 긍정평가 20대 후반에서 30대 그 초반 예컨대 28%다. 그 중에서 10% 정도만 매우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60대 중반 이상인데 그 중에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부정적 평가가 60%대 중반인데 그 중에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60%를 이루는 거야.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60% 이상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 극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극단적인 부정평가가 60% 이상이다 이거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안티가 바꿔 말하면 안티가 60% 이상이고 마니아가 10%대에 불과하다 이거야.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는 구조적으로 봐야 된다. 여론조사를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떤 구조냐 말이야. 6대1 구조인 거야. 안티와 마니아가 6대1 구조야. 아주 극단적인 소위 말하는 윤석열 극혐주의 세력이 60% 이상인 거야. 그럼 뭐야? 이건 하야 내지는 탄핵인 거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구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대체? 이건 뭐냐? 민주당과 좌파 촛불 세력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완성됐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야. 완성. 결정적 꼬투리를 잡힐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줄 사람은 10명 중에 1명에 불과하고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 사람은 10명 중에 6명이 되는 거야. 1대6의 구도야. 1대6의 구도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48.6%가 다 지금 떠나가고 있어. 그 중에 10%만 남아있다는 이야기야. 이건 과학이야, 이건 과학. 이런 결과가 왜 왔느냐? 지역과 이념을 배신한 대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그 인적 쇄신을 대통령실부터 해야 된다. 이걸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이 윤창중이야. 인적 쇄신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유효한 방법은 뭐냐? 그건 대통령 비서실장 바꾸고 이 소위 말하는 아마추어 이 수석들 다 모조리 바꿔야 한다. 안 되겠다. 이거 이미 검증이 끝났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는데 이미 검증이 끝난 거야. 이 정권은 검증이 끝난 거야. 그랬더니 어제 뭐라고 나왔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가 아니다 그랬어. 자,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 비서실을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그 엄청난 폭우가 수도권을 강타하고 서울 중심부를 강타하는데 대통령은 엘리베이터 타고서 밥 먹으러 올라갔어. 그런데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자는 비가 온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집에 안 가느냐?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청와대를 방불케 하는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 이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강승규란 자가 뭐라고 그래? 다 뭐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 비가 와도 다 약속 나가고 다 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그대로 데리고 있겠다는 거야. 그리고 자신이 검사 시절에 데리고 있던 그 똘마니들, 검사들, 수사관들 단 한 명도 바꿀 수 없다는 거지. 이게 오만인가요, 오만. 그러면서 무슨 김은혜 정도 데려다가 홍보 기능을 뭐 강화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홍보를 강화할 수가 없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홍보 상품 자체가 지금 홍보가 안 되는 거야. 홍보에 성공할 수가 없는 거야. 거기다가 완전히 아마추어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서로 상승효과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상품 자체가 메인 상품이 안 돼. 히트 상품이 될 수가 없어. 완전 민심과 역주행한 거예요. 어떻게 홍보를 해? 최영보 홍보수석이나 강인선 대통령 그 뭡니까? 대변인한테 물어보면은 답답할 거야.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통령이 권성동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내부 총질을 하던 이준석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도망가고 홍보수석이 나와서 어떻게 변명을 하겠냔 말이야. 대통령 스스로가 말이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완전히 국민의 염장을 지르고 있어요. 이걸 좋게 보면 대도박이고 나쁘게 보면은 나쁜 표현으로 사실을 말하면 탄핵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일례를 드릴게요. 어제 취임 99일이에요. 지금 민심이 뭡니까? 권성동, 장제원 자르라는 거 아니야. 그게 민심이잖아요. 모든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태가 어떻게 온 거냐는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두 사람이 문자 교환하다가 그게 뽀록 난 거 아니야. 그러면 뭐야? 비상사태. 그래서 비대위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상사태를 유발한 첫 번째 장본인이 누구야? 권성동이잖아요. 그리고 권성동과 장제원의 실력은 이미 다 검증이 된 거야. 근데 어제 뭐냐? 의원총회에서 압도적으로 권성동을 원내대표로 재신임을 했어. 그야말로 기차는 달린다야. 기차는 달린다. 응? 국민의힘은 이건 정말 구제불능인 거야. 권성동을 압도적으로 재신임했어요. 이게 바로 국민의힘의 이 해바라기, 이 수박보수. 왜 정신적 풍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 바람이 불면 누워버리는 풀립정신. 권성동을 원내대표로 뽑아가지고 권성동을 주호영 비대위의 당연직 케이스로 권성동을 집어넣었어요. 권성동을. 그리고 방송국 돌아다니면서 그 얌체 소리 해야 되는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비대위원으로 집어넣었어. 당연직으로. 주호영이가 어제 비대위 구성을 했어요. 내부 총질 문자 사건 이후 무려 3주 만에 비대위를 간신히 구성했는데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안 하겠다는 거야. 국정 운영 안 하겠다는 거야. 지금 주호영이가 대구라 하지만 주호영이가 대구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런 대구나 경북 시민들이 있다면 그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주호영이를 TK 출신이라 하자 이거야. 그럼 비대위를 구성하는데 비대위를 좀 왜 구성하냐 이거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폭락이 돼가지고 이준석 몰아내고 그러기 위해서 비대위를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빠지느냐? 지금 TK와 PK 그리고 보수층에서 빠진다. 그러면 비대위 구성 자체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몰표를 주었던 TK나 PK 출신들 그리고 보수 우파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로 비대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 상식이잖아. 그런데 보니까 호남 출신이 3명이에요. 완전 호남 우대야. 호남 우대. 9명 중에. 근데 더 기가 차는 게 뭐냐. 2003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광주지검에서 근무했을 때에 그 방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주기환이라고 하는 지난번 광주시장에 출마했던 그 주기환을 비대위원으로 시켰어요. 비대위원으로. 근데 그 주기환의 아들이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잖아. 그 주기환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부속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문고리를 잡고 있는 게 그게 부속실이잖아요. 그 부속실 6급 행정요원이야. 완전히 문고리 잡고 있는 거야. 정말로. 그 문고리 잡고 있는 사람, 그 행정요원, 6급 행정요원은 자기가 광주에서 데리고 있을 때의 그 수사관 아들이고, 비대위,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는 그 수사관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이건 완전히 진짜 기도 안 차는 거야 이건. 어제 사무총장을 임명했는데 건설업자 출신인 박덕흠이라고. 박덕흠. 충북 옥천에. 박덕흠 의원을 사무총장, 집권당의 사무총장에 임명을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2015년부터 5년 동안 국회 교통위에 소속돼 가지고 교통위, 국토교통위. 이 양반이 건설업자야. 그리고 자기 가족도 엄청나게 많아. 가족회사도. 여기서 소위 말하는 가족 관련 기업들한테 뭐 특혜를 주었다. 특혜 수주를 주었다. 이래가지고 이해충돌 문제로 2020년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작년 12월에 복당한 사람이야. 건설업자야. 그런데 이 사람이 사무총장이 됐어. 왜? 왜 그럴까? 윤핵관이라고 하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 아시잖아요. 정진석의 사돈이야, 사돈. 정진석 의원의 딸이 박덕흠 국민의힘 집권당 사무총장 며느리야, 며느리.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란 말이야. 아니, 이게 박덕흠이가 아니면은 윤석열 정권이 취임 100일을 맞이해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 집권당의 사무총장을 앉힐 사람이 없나? 이건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에도 가봐도 전부 다 이런 사적 인연관계. 국민의힘도 정진석 윤핵관의 사돈이 사무총장이야. 이건 말이야, 이건 정권이 무너지라고 이건 완전히 고사를 지낸 거야, 고사를. 야, 어느 누구 하나도 이걸 문제 제기를 안 해요. 근데 윤창중은 쭉 봐왔던 거야. 박덕흠이가 정진석이 아들하고, 딸하고, 박덕흠 아들이 정진석 딸하고 결혼을 했구나. 이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런데 그 박덕흠이가, 심지어 국민의힘을 탈당할 정도로 엄청난 이른바 그 건설 비리 의혹 사건에 휩싸였던 사람인데, 그게 윤석열 정권. 공정, 상식, 무슨 실형이라고 떠들어대는 윤석열 정권의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집권당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무총장이 된 거야, 이게. 응? 이게 정말 뭐 하자는 거야? 이건 완전히 이건 그냥 가족회사야, 가족회사. 윤석열, 김건희, 윤핵관 가족 정권이야. 그냥 부독 정권이지.
이건 뭐 정말 이런 정권은 내가 41년 내가 이 대한민국 정치판을 지켜봤는데 이런 정권은 처음인 거야. 어떻게 윤석열 정권을 도와줄 수 있겠냐 이거야. 어떻게? 이런 정권을 이거 어떻게 도와주는 거야. 정진석이 사돈이 지금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5일 날 이른바 북한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송두리째 갖다가 상납시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담대한 구상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합동참모부에서 한미연합연습 일정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뭐야?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는 다 퍼주고 핵을 포기하게 되면 초반부터 대북 제재를 풀어주겠다. 완화하겠다. 이렇게 완전히 꿀 바르는 소리 다 해놓고서 바로 다음날 무너진 한미동맹을 굳건히 재건해가지고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겠다. 북한 개박살내겠다. 이건 완전히 코미디야, 코미디. 이게 코디네이션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국정원에서 박지원이하고 서훈이를 대검에 고발을 했어요. 국기문란이라고 했잖아. 이게 지금 한 달, 두 달이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검찰에서 박지원, 서욱 문재인 정권 마지막 국방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거야. 야, 이거 뭐 좀 하려고 하는가 보구나 했더니 박지원이가 뭐라고? 박지원이가 휠체어 타고 나와가지고 YTN하고 인터뷰를 하더만. 압수수색을 하러 왔는데 박지원이 스마트폰 1개하고 수첩 5개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신용만 내는 쇼야, 쇼. 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을 청산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보수 우파가 지금 지지를 철회하니까 지금 완전히 이게 신용만 하는 쇼야, 쇼. 박지원 말대로 왜 내 집을 압수수색해? 왜 내 집을 뒤지는 거야? 박지원이 말이 뭐냐면 와가지고 예의를 갖추면서 스마트폰 주세요. 수첩 주세요. 그래서 있는 거 5가 줘버렸다는 거 아니야. 이런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코미디를. 지금 뭐야? 문재인 정권 청산하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거 아니야. 이른바 차악의 선택. 이재명은 아니다 말이야. 그런데 지금 100일이 지났는데 단 한 명도 감옥에 넣지 못하고 100일 하루 전인 취임 99일에 박지원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박지원이가 쓰던 스마트폰 하나하고 박지원이가 메모 광이거든요. 무조건 적는 사람이야. 그 수첩 갖고 갔다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자, 너무 흥분하다 보면요 시간이 오버돼 가지고 시간이 가는 것을 몰라. 네, 여러분. 하하. 자, 두 번째. 유티스님,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방송에서만 이럴 게 아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8시 17분 1793분이 동시 시청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1800명이네. 1800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거야. 나라를 바꾸고 있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발로 찬 윤석열 담대한 구상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걸 내놨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 심각한 문제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북한에 갖다 바치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이라고 하는 그 전제가, 어제 제가 정확히 그랬잖아요. 전제가 완전히 택도 없는 소리다. 택도 없는 전제다. 기억나시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걸 내놓는 걸 보면은 완전히 수준 미달이거나 함량 미달이거나 아니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우파한테는 그래 너희들이 좋아하는 자유 얘라이 먹어라. 그리고 지지율 떨어지는 것은 좌파와 중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분석을, 진단을 기반으로 지금 좌파를 향해서 추파를 보내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의 전형적인 도리도리다. 예. 박병균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예. 미국에 계시군요. 이건 완전히 북한에 대해서도 도리도리.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은 끝났다. 문재인 정권 5년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고 하더니 문재인도 감당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북 퍼주기 정책을 발표하는 거야. 이거 보따리가 아니라 완전히 포크레인으로 갖다 때려 붓는 거야. 북한의 제2건국이야. 북한을 완전히 현대 산업 국가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무슨 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것 같으면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부터 팔아요. 당신 돈으로 해, 당신 돈으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말이야 반지하방에서 살다가 물에 빠져 죽는 나라인데 무슨 어디다 대고 북한의 인프라를 대규모 식량을 공급하겠다. 발전 송배전 인프라를 지원하겠다.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를 하겠다. 야, 이거 참 기도 안 차네.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그렇게 북한에 퍼주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없는 살림에서 산업화에 정말 피눈물을 쏟고 해서 이런 나라 만들어놨더니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서 뭐 했어? 참 기도 안 차는 거야. 아니 북한의 항만과 공항을 현대화 다시 줘주겠다는 거거든. 신안공항 다시 해주겠다는 거야.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술 지원하겠다. 병원, 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여기에 정치 군사 협력까지. 그리고 대북 제재를 완화하겠다. 놀고 있네. 놀고 있어. 대한민국 보수를 졸로 보는 거야. 이건 완전히. 김대중 노무현 때 정말 이가 갈리게 친북 타령 대북 퍼주기 하고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임기 한 달, 두 달 남겨두고 막판까지 종전선언 하겠다고 그 난리 부르스 쳤던 그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났는데 파출소 피하려고 보수 우파들이 파출소 피하려고 하다가 파출소 피하려고 하다가 지금 경찰서 서울경찰청 가게 돼 있어. 지금 이 완전히
대한민국 보수우파를 졸로 봐? 어림없는 소리야. 대한민국 보수우파가 잠깐 정신을 잃어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 문재인적까지 왔을지 모르지만 어림없는 소리야. 1945년 해방이 되고 1948년 나라를 세워가지고 불과 74년 만에 세계 G10 국가를 만들어 온 게 누구야? 대한민국 보수우파인 거야. 그게 김대중 노무현이야? 그게 문재인이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야. 근데 북한에 퍼줘. 북한에 대규모 식량 공급을 하고 누구 돈으로? 누구 돈으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길에서 노인들 폐지 줍는 거 못 봐? 이야, 참 웃기지도 않는 거야. 웃기지도. 나는 그래서 이게 미국과 과연 협의를 했느냐 이거야. 미국과. 보니까 전혀 협의가 안 됐구만 보니까.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야, 이건 윤창중하고 똑같은 이야기야. 한마디로 소설 쓰지 말라. 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가 비핵화 협상 초반에 완화될 수 있다라고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뭐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불행히도 현재 시점에서 전적으로 가설적인 질문이라고 했어요. 소설 쓰지 말라는 가설적인 질문. 전적으로 가설적인 complete hypothetical. 지금 소설 hypothetical. 소설 쓰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야. 무슨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북한이 외교나 대화에 관심을 보인다는 어떠한 신호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런 무슨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에 초장부터 그 약속만 하면 대북 제재를 미국이 주도하는 UN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소설 쓰지 말라 이거야. 현재로서는 완전히 가설이다. 물론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 가능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한국의 목표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건 밥 먹으면 배부르다. 그럼 미국이 지지한다고 하는 거지. 미국의 입장도 대화와 타협이에요. 네. 그런데 아니 협상을 하는데 너무도 기가 막힌 얘기가 뭐냐면 어제 김태효 8월 15일 날 어제 그저께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야. 이 다 서로 얼굴 아는 사람들이거든. 그 김성한 안보실장도 그렇고. 참 내가 이런 비판하는 것도 참 개인적으로 참 고통스러운 일이래. 다 아는 사람들이야. 다 우리가 우파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이 핵을 하게 된다면 북한과 어떤 분야를 해제했으면 좋겠느냐 협의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이게? 이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하려고 지금 안달이 난 거야.
응? 완전히 안달이 난 거야. 그걸 미국이 다 알지. 미국이 알고 있는 거야. 야, 문재인에서 윤석열로 바뀌면 완전히 바뀔 줄 알았는데 저거 전혀 그렇지가 않구나.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실망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소설 쓰지 말라. 완벽한 완전한 가설이라는 거 아니야. complete hypothetical. 가설적, 완전히 가설적 질문하지 말라는 거야. 이건 봐도 너무너무 안심한 이야기니까. 지금 제7차 추가 핵실험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어요. 김정은이가 명령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지금 탄도 미사일 그 발사 준비가 다 끝났어. 근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묻고 싶어요. 지금 북한이 핵탄두를 몇 개를 갖고 있느냐 알고는 있어요? (2020년입니다) 스웨덴의 싱크탱크 스톡홀름 세계평화연구소에서 북한이 지금 핵탄두를 30개 내지 4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심각한 이야기예요. 미 국방대사나 전략연구소에서 2020년 12월에 북한 김정은이는 최대 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북한은 핵 강국인 거야. 그런데 그런 나라를 상대로 핵을 포기하게 되면 담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대한민국을 다 갖다 바치는 지원을 하겠다? 아니 박지원이까지도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리가 없다라고 단언하고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 그런 김정은을 붙잡고 핵 포기를 지금 논의하자.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 김정은 장사해야겠다. 이게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그러니까 7월 22일 날 한미 북핵 협상 수석 대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계획이라는 거, 통일부 장관 권영세가 보고한 그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거지. 그 자리에서 미국이 분명히 얘기한 거야. 대북 제재 조치 풀 수 없다. 김정은이가 핵 포기를 공개 선언할 가능성이 절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취임 100일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에서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자, 이것도 윤창중 칼럼상 TV가 아니면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윤석열 외교는 고아가 돼버렸어요. 국제적 고아가. 자,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첫째, 미국이 윤석열로 정권이 바뀌면은 미국의 레인, 그러니까 미국과 한편이 원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환상이 깨진 거예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레인에 들어와서
미국과 원팀을 이룰 것이다 라고 굳게 믿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를 학수고대했는데, 바로 그런 미국의 환상에 찬물을 끼얹는 거야. 기대에. 알고 보니까 친중이야. 결정적일 때 친중이야.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윤석열의 그 멘트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게 명백하게 입증된 게 뭐냐? 바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서울에서도 만나지 않고 방구석 전화로 때운 거. 지금 미국이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맥락 없는 친북 정책. 윤석열도 알고 보니까 친중에다가 친북이구나. 이번에 담대한 제안이라고 내는 걸 보니까 이거 완전히 본질적으로 윤석열은 친북 마인드를 갖고 있구나. 네, 미국이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북한이 일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야.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하는 담대한 제안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미국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종이떼기에 불과한 제안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김정은이가 잘 알고 있어.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권영세가 김정은을 사기치려고 하는 걸 보는 거야. 어림없는 소리야. 북한이 상대 안 해. 이미 알아.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하려고 지금 저렇게 도리도리, 세 번째, 일본의 냉대야. 정권을 잡자마자 일방적으로 일본한테 한일 관계 개선하자고 하잖아. 일방적으로. 일본이 이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응? 북한 못지않게 내버려둬도 윤석열 따라오게 돼 있구나. 지금 북한은 완전히 일본은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4년 전 1998년 김대중이가 김대중 오부지 선언, 그 김대중 오부지 선언에 따라 가지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사면 초과야. 대통령실의 이른바 국가안보실, 김성한, 김태호 체제가 완전히 아마추어라는 거. 아니, 미 국무부가 웬만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한마디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소설을 쓰느냐. 미국의 외교 안보 매체인 더 디플로맷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제안에 대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여정의 발언을 감안하면 북한은 이 구상을 고려조차 안 할 수 있다. 예? 고려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실망해요.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상적, 이념적 스펙트럼, 그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충전재가 김대중 노무현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북한 제재를 부분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은 미국과 논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서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못을 박았는데 이런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통일부 장관을 검사 출신인 권영세로 앉힌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인사인 거예요. 이거 완전 잠꼬대. 이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권영세를 통일부 장관 시킨 건 뭐냐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라는 거지. 선대위, 대선 선대위에서 권영세가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완벽하고 치밀하니까 거기에 권영세를 앉힌 거야. 그래가지고 김정은하고 남북 정상회담 하겠다는 거지.